안녕하십니까. 고독 달팽이 부동산 김석준 소장입니다. 추석을 하루 앞두고 오늘 사무실에 나와서 유튜브 방송을 좀 켰습니다. 시간 여유를 좀 가지고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에 대해서 마켓시어 점유율이죠. 하여튼 전반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SK하이닉스는 HBM 시장에서 탑티어고 삼성전자는 지금 이런 상태로 갔을 때는 아웃사이더 밖에는 안 될 거라는 그런 걸 좀 얘기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삼성전자가 HBM3 8단을 공급을 시작했다는 대만의 트렌드 포스에 이제 얘기가 있었지만은 삼성이 적극적으로 얘기를 안 하거든요. 근데 최근에 젠슨 황 CEO가 TSMC 외 다른 파운드리 기업을 이용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했거든요. 이게 왜 나왔냐고 밑에 또 설명을 할 겁니다. 그리고 젠슨 황 CEO가 또 왜 이런 발언을 하냐 하면 TSMC가 가격을 자꾸 올리거든요. 파운드리 가격을. 그래서 다른 그 파운드리 기업을 이용할 수 있다. 그러면 대안을 찾는다 그러면 삼성밖에 없죠. 우리 삼성전자의 긍정적인 시도인 것은 틀림없는 얘기죠. 자, 삼성 파운드리가 물건을 잘 만드냐 못 만드냐 그건 둘째 치고 일단은 분위기 좋은 건 사실이에요. 국내 언론들은 삼성전자의 8단, 12단 HBM3E의 낙관적인 전망을 보내고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여러 군데에서 뭐 내부에서도 흘러나오고 있고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HBM 시장에서 거의 독점적인 지위를 차지한 SK하이닉스와 메모리 업계 3위의 마이크론도 삼성전자를 앞서고 있어요. 이게 현실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HBM3를 납품하고 있고 AMD라든가 그 밖에 이제 빅테크 기업에 HBM3E를 공급을 하고 있지만 80% 이상의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엔비디아를 뚫지 못한다 그러면은 삼성전자는 HBM 시장의 아웃사이더를 면치를 못할 거죠. 삼성전자는 로드맵대로 하면은 HBM3 8단 양산에 돌입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이제 뭐 대만의 트렌드 포스가 8단 HBM3E를 콜 통과를 하고 납품한다고 알렸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이렇다 할 코멘트가 하나도 없어요. 그렇지만은 일각에서는 삼성이 8단 HBM3 콜 통과는 11월에 이루어질 것이고 12단 HBM3E는 연내에 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저 통과를 하든 말든 우리가 이걸 뭐 한번 또 살펴봐야 되는 건 뭐냐면 타임 투 마켓입니다. 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TTM이라고 하는데요. 타임 투 마켓이에요. 제품이 개발되고 실제로 판매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말합니다. 아주 좋은 그 제품을 만들었다 해도 시장에 적당한 시간에 적절한 시간에 그것이 시장을 진입을 하지 못하면은 그 제품은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HBM3, HBM3E 그 다음에 8단, 12단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시장이 너무 빨리 바뀌고 있다는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대만의 두 거물이죠. 여기는 이제 장종목이고 여기는 이제 젠슨 황이죠. 이렇게 만나서 다 대만 사람들입니다. 자, 여기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젠슨 황 CEO가 TSMC에다가 엔비디아의 전용 패키징 라인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을 했는데 거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젠슨 황 입장에서는 AI 가속기를 좀 많이 만들어서 이 시장에 많이 그냥 이렇게 팔고 돈을 보고 싶었는데 이게 병목 현상이 있어요. 어디에서 병목 현상이 있었냐면 TSMC의 패키징 라인에서 여기서 물량을 지금 소화를 못하는 거예요. 내년까지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엔비디아 전용 패키징 라인을 만들어 달라 했는데 TSMC에서 거절해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젠슨 황 CEO가 다른 그 파운드리를 쓸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했지만은 이제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는 차세대 패키징 기술인 POPLP 이거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염두에 두고 있죠. 저기 뭐 젠슨 황이 이걸 모르는 건 아니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삼성전자의 PO, PLP 패키징 기술이 정말 아주 고도로 이게 그냥 이게 생산할 수 있는 그 정도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이건 또 다른 문제죠. 삼성이 패키징 기술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게 기술의 숙련도가 많이 오르지 않았다는 거죠. 삼성전자가 업계 최대 용량인 36GB HBM3 12단 DRAM을 개발했어요. 언제요? 2월 말이에요. 2월 말이고 엔비디아인데 샘플을 공급을 해서 지금 콜 테스트를 하고 있죠. 그래서 24시간 풀로 돌리면 대략 한 40일이 들어가는데, 그러면 3월 달부터 시작했으면 3, 4, 5, 6, 7, 8, 9 지금 7개월째입니다. 7개월째인데도 아직 콜 통과 얘기가 없거든요. 그리고 이 12단은 이제 SK 하이닉스는 이제 4분기 하반기에 납품을 하려고 지금 대량 생산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뉴스원, 우리나라 뉴스원 보도에 따르면 삼성전자가 인공지능 반도체 생태계에 합류를 하기 위해서 추격 속도를 높이고 있다. 최근 5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8단 제품을 출하가 시작됐다. 그런데 많은 신문들에서 이게 삼성전자 8단 HBM3E가 출하가 시작됐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엔비디아 향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트렌드 포스는 이게 뭐 지금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해서 납품을 하고 있다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흐름을 봐서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반도체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는 8단 HBM3E 양산을 시작했고 고객사 납품을 진행 중이다. 이 고객사가 어디냐는 얘기죠. 시장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엔비디아는 아니란 얘기죠. 그러면 AMD라든가 다른 빅테크 기업일 수가 있는데 엔비디아 이외의 시장은 20%도 안 되는 시장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애초 삼성전자는 올해 2분기부터 HBM3 8단 제품을 양산할 계획이었으나 수율, 결국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말씀을 드리지만은 수율에서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여기서 자꾸 이렇게 그 출시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의 8단 HBM3는 AMD 등에 공급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엔비디아에 공식적으로 들어가는 거는 HBM3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2분기 실적 컨퍼런스 콜에서도 3분기 양산 공급을 본격화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최근 출하가 시작됐다. 어디에? AMD 등에 공급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실질적으로 아직까지 엔비디아의 시장을 못 뚫었다는 얘기죠. 자, 여기 한번 보시면은 삼성전자 8단 HBM3E 여전히 콜 테스트 중이고 11월 중에 결과가 나온다. 이게 뭐냐면 AMD에는 요게 지금 납품이 되고 있지만 엔비디아에는 아직까지 8단 HBM3E는 납품이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나라 신문들은 전부 다 그 트렌드 포스트의 기사를 받아가지고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내고 있지만은 일부 기사를 보면은 11월 중에 결과가 나올 것이다. 12단 HBM3E는 연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제법 있다는 사실을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자, 여기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AI 가속기 시장 1위인 엔비디아향 제품은 여전히 성능 검증 진행 중이다. 8단이라든가 12단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삼성전자는 아직까지 HBM3 외에는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통과하는 게 없다는 게 맞는 겁니다. 계획대로 HBM3 8단 양산에 돌입했지만 HBM 큰손인 엔비디아의 문턱을 넘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경쟁사인 SK는 엔비디아향 5세대 HBM3입니다. 출하 속도를 올리면서 격차를 벌리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의 8단 HBM3 제품을 공급 중인 SK 하이닉스는 4분기 중으로 12단 HBM3를 출하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달 말에 대량 생산에 들어갑니다. 아마 콜 테스트를 통과한 것 같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SK든 삼성이든 콜 테스트를 통과를 했다고 해서 삼성이라든가 SK 하이닉스, 엔비디아에서 공식적으로 확인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뭐 대량 생산이 들어가고 장비가 발주가 되고 이런 것, 그 간접적인 그런 그 요소들을 찾아가지고 퀄 테스트가 통과됐는지 짐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메모리 반도체의 그 3등인 미국의 마이크론도 최근에 HBM3 12단 제품을 개발을 완료하고 고객사에 샘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마이크론한테도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서는 좀 뒤처지고 있다는 슬픈 사실은 이건 뭐 틀림없는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지난주에 그 이제 추석 연휴가 되기 전에 인포마켓의 강용훈 대표가 유튜브를 하나 올려놨는데 아무리 봐도 이분이 HBM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강의들을 보면은 조금 잘 맞는 것 같아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걸 여러 파트로 해서 조금 한번 살펴볼 건데요. SK 하이닉스의 HBM 점유율을 살펴보면 올해는 HBM3가 한 50% 정도, 그리고 이제 8단 HBM3가 50% 정도로 이렇게 시장을 점유율을 가져갈 걸로 이렇게 했는데 내년이 이제 문제죠. 내년에는 8단 HBM3가 주력을 이룰 걸로 예상을 했는데 이게 블랙웨이라고 연결이 되거든요. 의외로 12단 HBM3E가 주류를 이루는 퀀텀 점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년에는 이게 8단이 아니라 12단 HBM3E가 주류를 이룰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가속기가 어느 거냐? 호퍼가 아니고 블랙웨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12단 HBM3E가 주력 상품이 된다 그러면은 이게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8단에서 12단으로 올라가면 수율이 떨어지거든요. 그만큼 떨어지니까 이걸 만드는 업체, 그러니까 삼성, SK 하이닉스, 마이크론은 이 웨이퍼 가격을 올릴 수밖에 없어요. 수율이 좋은 업체는 이 수익성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요거는 전문적인 용어라서 제가 한번 그냥 이게 한번 읽어보시고요. B200하고 B200의 동일한 구조인데 그것을 절반으로 쪼갠 것이 B200A입니다. A. 요 A는 공랭식 에어를 얘기를 하는 거죠. 여기에 HBM3 12단이 4개가 들어갑니다. 이렇게 대략으로 얘기하면은 6TB의 대역폭을 가진 굉장히 좋은 그런 제품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삼성, SK 하이닉스가 이번 달 말에 12단 HBM3를 대량 생산하고 4분기에 공급을 한다 그러면은 SK 하이닉스의 수익성이 엄청 좋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 보면 SK 하이닉스는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도 들린다는 얘기예요. SK 하이닉스는 지금 HBM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죠. 독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 그래픽은 SK 하이닉스 뉴스룸에 뜬 건데, 이렇게 보시면은, 2013년부터 이렇게, 발전되어 왔던 것은 HBM, 2E. 여기가 이제 2019년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때죠. 여기까지는 HBM2E를 상용화를 SK도 못했었어요. 삼성전자가 2019년에 HBM 2E를 상용화를 했어요. 그런데 2019년에 삼성전자가 HBM 연구팀을 해체를 해버렸어요. 이때부터는 삼성전자가 HBM 연구가 거의 스톱이 돼버렸거든요. 그런데 SK 하이닉스는 HBM3, HBM3E, 12단 HBM3, HBM3 이런 것들을 계속 발전시켜 나갔던 거죠. 그래서 삼성이 대략 한 5년 동안 이렇게 지금 HBM 연구에 손을 놓고 있는 사이에 SK 하이닉스는 굉장히 치고 나갔던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로 본다 그러면 SK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하고의 HBM의 기술의 격차가 어느 정도, 짧게 본다면 6개월이고 적어도 한 1년 정도의 격차가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SK 하이닉스가 12단 HBM3E를 지금 치고 나가고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이 시장에 들어오는 게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심각한 얘기죠. 삼성전자가 HBM 시장에
이렇게 들어오지 못할 수도 있다는 이런 얘기가 살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왜냐면 지금 삼성전자의 HBM3E 12단이 올해 4분기 안에 엔비디아의 콜을 받을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외국기 UBS라든가 국내 웬만한 신문이 다 그렇게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은 실제로는 올해 11월에 8단 HBM3 테스트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강용훈 대표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대만의 그 트렌드 포스는 삼성의 8단 HBM3가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내자 우리나라의 웬만한 모든 신문들이 그대로 다 받았었지만 정작 삼성전자는 강력하게 부인도 긍정도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설은 뭐냐? 삼성전자의 HBM3 이 8단은 아직까지 HBM을 엔비디아의 콜 테스트를 하고 있다는 게 맞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8단이 아직도 안 끝났으니까 12단은 아직도 안 끝났겠죠. 그래서 11월 중으로 결과가 나올 것인데 SK 하이닉스의 반응은 어떠냐? 삼성의 HBM3 8단이 통과되든지 안 되든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는 탑티어예요. 아주 그냥 이 HBM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그냥 주름 잡고 있기 때문에 후발주자인 삼성이 8단을 통과하든 12단을 통과하든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길을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의 SK 하이닉스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겁니다. 자기들 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HBM3 12단 시장에 들어오지 못하니까 내년 HBM 시장은 전부 SK 하이닉스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참 지금 어려운 시기에 있는 건 맞는데요.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성전자 HBM3 8단 콜 통과는 가능하겠지만 HBM3 12단의 엔비디아 콜 통과는 힘들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마이크론이 지금 12단 제품을 엔비디아에 납품했다 그랬는데 이건 아마 시제품 샘플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그 SK 하이닉스의 뉴스룸에 나와 있는 건데 HBM3E를 이제 그 GIF로 이렇게 그래픽으로 이렇게 올려놨는데 아주 참 잘 올려놨습니다. 뭐냐면 이 콜 통과를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HBM3 12단의 수율이 얼마나 되는가 이 또 수율이 문제죠. 콜 테스트를 통과를 한다 해도 수율이 안 나온다면 사업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SK 하이닉스의 자신감은 수율에서 나오는데 단층 수율이 아닌 적층 수율, 그러니까 8단 12단 적층을 했을 때 60에서 70%에 이른다는 얘기를 들었다. 강용훈 대표의 얘기입니다. HBM3의 수율이 70%를 넘었을 때 HBM3입니다. 3의 수율이 70%를 넘었을 때 SK 하이닉스의 HBM3E 8단 수율이 60% 초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HBM3 8단 수율이 70%로 올라갔고 HBM3E 12단의 수율이 60에서 70%인데 이 둘 다 수율을 끌어올리려고 하는데 HBM3E 12단 수율도 70%를 넘지 않았을 까 전망된다고 강용훈 대표가 얘기를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업계에 계신 분들이 SK 하이닉스의 기술력이 생각보다 빨리 올라오고 있다. 엄청난 속도로라고 감탄할 정도라는 거죠. 그래서 내년에는 SK 하이닉스가 역대급 실적,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실적을 올렸던 게 2018년이 그죠. 그러니까 2018년보다 더 큰 실적이 내년에 나오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SK 하이닉스의 적은 SK 자신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안타까운 얘기지만 삼성이 SK 하이닉스의 적수가 될 수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슬픈 얘기입니다. 그런데 참 요거는 삼성전자 HBM에 대한 지라시예요.
X에 나와 있는 옛날 트위터에 올라와 있는 그 지라시인데 이게 상당히 많이 돌았었어요. 많이 돌았는데 제가 조심스럽게 지금 올려놓고 있거든요. 만두와 조이라는 이건데 제가 X에 들어가서 만두와 조이를 해보니까 안 나와요. 그래서 한번 이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인지 모르겠지만 HBM 경쟁력이 떨어지는 건 팩트다. 그래서 HBM3에서 답이 없어서 요 4는 이제 HBM4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H12, 요거는 뭐 하이브리드 본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HBM4에서 하이브리드 본딩으로 가려고 하나, 파운드리에서 GAA 가서 TSMC를 잡는다는 소리 같은데, 삼성전자가 삼성 파운드리 얘기를 하는 거죠. 파운드리에서 계속 TSMC 밀리니까, 이 게이트 올 어라운드 여기에서 3나노 2세대, 이것만 성공하면 TS를 잡는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를 했죠. 그런데 엑시녹스 2500 같은 데서는 수율이 20% 밖에 안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이 GAA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놓고 수율이 안 나오니까 장사를 못하는 겁니다. 전시황, 이거 뭐냐면 전영현 DS 부문장이 모든 건 시황 탓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내부에서는 전시황이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래서 젠슨 황하고 미팅이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지금 뭐 비밀스럽게 이렇게 나왔는데 전영현 부회장하고 젠슨 황하고 미팅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거기에서 나왔던 얘기를 한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엔비디아에서는 삼성 HBM 제품과 관련해서 엔지니어는 믿을 수 없다. 매번 괜찮다면서 몇 시간 단위로 패스, 통과, 페일, 실패 경향을 반복하는 게 정상인가? 벤더 3사라면은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얘기를 하죠. 삼성 제품 지원하는데 내부 리소스가 가장 많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손이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말 나온 김에 이야기하지만 엔비디아 인력에게 자꾸 전화로 물어보지 마라. 일을 요청하지 마라. 우리는 당신의 고객이지 당신의 직원이 아니다. 일단 27년까지는 삼성 제품을 조금씩 구매는 하겠다. 하지만 H사, 하이닉스 얘기하는 거죠. SK 하이닉스, 그 다음에 M사, 마이크론 얘기하는 거죠. 공급이 늘어난다면 그것도 장담 못한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하고 마이크론의 물량이 공급이 늘어난다. 그러면 삼성 제품을 줄일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참고로 엔비디아 메인 제품에는 삼성을 사용하지 않는다. 삼성전자가 지금 HBM3를 엔비디아에 납품하고 있지만 공식적으로 밝혀진 것처럼 지금 저기 H10, H20 같은 거 중국에 들어가는 사양이 뚝 떨어지는 AI 가속기에는 삼성전자 HBM3를 쓰고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중화권 업체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심지어 이 고객들도 삼성 제품이 들어간 것은 안 받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상당히 충격적인 얘기죠. 이 지라시가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은 얼마나 많은 그 정보를 담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요 내용은 제가 전부 다 여기다 제가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사지팀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사지팀. 이게 뭐냐면 사업 지원 TF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JY는 이재용 회장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사지팀과 함께 JY에게 보고한다고 한다. 위 내용을 포함해서 HBM에 관련된 현황을 사업지원 TF와 이재용 회장한테 보고를 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전영현 부회장이 화를 많이 냈습니다. 어떤 화를 많이 냈냐면 잘못된 보고서가 자꾸 위로 올라간다는 거죠. 안 되는 건 안 된 거라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잘 되는 것처럼 포장해서 자꾸 올라가고 있다는 것을 경계를 했던 얘기죠. 제가 조금 얘기했던 것처럼 HBM4를 얘기하는 거고 H12는 하이브리드 본딩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지팀은 사업지원 TF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위 지라시는 9월 12일 X 옛날 트위터에 올라온 내용입니다. 자, 이것보다 또 중요한 거는 서울에서 제가 그 기자분한테 요 내용을 받았는데요. 추석 연휴가 끝나면 이재용 회장하고 엔비디아의 젠슨 황하고 삼성전자 평택 캠퍼스 파운드리에서 만날 것이라는 찌라시도 돌고 있거든요. 이거는 좀 더 이제 팩트 체크가 아직 안 된 거라서 좀 두고 봐야 되겠죠. 만일 젠슨 황 CEO가
평택 캠퍼스에 파운드리 온다면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HBM의 파운드리 물량을 삼성전자한테 고려하겠다는 것이 립 서비스가 아닌 이 파운드리 평택 캠퍼스의 파운드리 라인을 살펴보고 그 상황을 보고 테스트에 들어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저도 삼성전자가 잘 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일을 하고 있고 또 삼성전자의 저력을 저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보면은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많이 뒤져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서 빨리 이거를 회복을 해야 된다고 저는 믿고 있고요. 만일 삼성전자가 HBM3E 8단, 12단에서 추격을 못한다 그러면 HBM4, 그 다음에 모바일 HBM에서 승부를 뒤집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참 어려운 문제지만은 그리고 그냥 무조건 잘 된다 잘 된다 하는 것이 능사만은 아니라는 얘기죠. 잘못된 것들은 얼른 대수술을 해서 역전의 발판을 만들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내일이 추석이고 오늘 추석 전날인데 급하게 제가 이걸 했는데 참 이 영상을 찍기가 조금 애매하고 그런 부분들도 있지만은 하여튼 참 어려운 부분 많은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참 삼성전자가 잘 되기를 바라고 SK하이닉스도 우리나라 기업이기 때문에 잘하고 있어서 좀 다행이다 싶은 생각도 있습니다. 고독 달팽이는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반도체 소식을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